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며칠 전 제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귀에는 그 말만 울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은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와 냉랭함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제 평생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살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늘 나는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우리 집은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든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그것은 곧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 동생들을 지나칠 만큼 챙겼습니다.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 하면 망설임 없이 빌려주고 명절마다 시댁 부모님께 갖가지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이들에게는 늘 인색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발 하나 새로 사달라고 하면 작은 걸 신어도 된다라며 외면했고, 제가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면 네가 살림을 못해서 그렇다. 남편은 집안에서는 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제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게 네 일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가 그렇게 그리웠지만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남편이 그렇게 정성을 쏟은 동생들과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고맙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듯 받아들이거나 형이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 가족보다 동생들만 챙기냐라고 따져도 남편은 늘 너는 몰라, 형이니까 책임져야 하는 거야 라며 제 말을 묵살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로 풀었고, 집에서도 취한 채 들어와 고함을 치거나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는 않을까? 혹시 물건을 던지지는 않을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고 이제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가족을 먼저 챙겼고 저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의지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병원 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옆에서 담담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무너지는구나. 그동안 날 힘들게 한 당신을 내가 끝까지 돌봐야 하나? 차갑고 냉정했던 당신이지만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있는데 그냥 외면할 수 있을까? 마음은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요동쳤습니다. 남편은 판정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암 따위 내가 이겨낼 거야. 난 집안의 큰아들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큰아들이라는 굴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간병하며 함께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라도 제 삶을 찾아야 할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림자에 갇혀 살며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사연자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편의 암판정이라는 사건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부부관계의 상처와 돌봄 책임의 무게가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부장적 태도로 가족을 대하며 정작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냉정하게 군 세월이 사연자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위에 알코올 의존과 갈등이 더해졌으니 지금 느끼는 분노와 공허,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모두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내가 끝까지 남편을 돌봐야 하나? 라는 질문 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사연자님에게는 자신을 위한 삶을 찾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돌봄의 범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전적인 간병을 혼자 떠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 요양 지원, 친인척, 지역사회의 돌봄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무조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신뢰가 깨진 관계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오랜 세월 보여준 가부장적 태도와 무관심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암 판정이 그 상처를 모두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변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내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돌봄과 용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힘을 쏟으십시오. 사연 속에서 남편이 자녀에게도 차갑게 대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가 아팠다라는 사실보다 엄마가 어떤 감정을 겪고 있는지를 자녀와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섯째, 자기 돌봄, 셀프케어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남편의 병간으로 인해 사연자님 자신의 건강과 마음이 무너진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지지 모임을 통해 감정을 나누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은 강요가 아닌 결정입니다. 남편을 끝까지 간병할지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사연자님의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도 그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준 상처를 기억하는 것도, 그래도 함께한 세월을 인정하는 것도 모두 사연자님의 몫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연자님은 지금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보다 사연자님의 마음과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가족 간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조율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고통을 넘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